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진성호입니다. 문재인 정권은 언론을 함께 가야 할 사람들이 아니라 제압해야 될, 탄압해야 될 그런 존재로 보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이미 언론중재법 개정안을 통해서 언론을 장악하려고 시도를 했다가 이 국제적인 여론의 문매를 맞고 지금은 소강 상태입니다. 그런데 이재명 캠프가 지금 특히 조선일보를 겨냥해서 언론 탄압을 하려는지 언론에 저항을 하려는 건지 아무튼 이상한 일을 벌이고 있습니다. 자, 선거 기간이 되면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산하에 인터넷 기사, 방송 기사, 신문 기사를 심의하는 그런 기구들이 있습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산하 기구입니다. 그 중에서 인터넷 선거보도심의위원회라는 게 있습니다. 인터넷으로 보도된 기사 중에서 불공정하다, 그래서 재심을 요구하고 뭐 그런 건데요. 이재명 캠프가 대장동 관련 인터넷 기사 중에서 23개에 대해서 이 심의위원회에 재심을 요청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23개 중에서 19개가 조선미디어그룹 관련 기사였습니다. 지금 이재명과 조선일보는 건널 수 없는 강을 건넌 건지 아무튼 세게 부딪히고 있습니다. 그런데 뜻밖의 결과가 나왔습니다. 19건을 신청했는데 이 중에서 17패를 당한 겁니다. 이재명이. 그리고 2건은 무성부입니다.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 협조 요청을 했습니다. 이거는 강제성이 없습니다. 안 해도 그만입니다. 자, 이걸 보면 이 정권 편에 들어서 편파적이라고 지금 오세훈 시장 선거 때부터 정말 노골적으로 집권당 편만 들던 선거관리위원회 산하 기구조차도 이재명이 심하다고 판단한 것 같습니다. 아무튼 이재명 조선일보에 덤비다가 개망신을 당했습니다. 진성호의 융단 폭격 시작합니다. 이재명 경기도지사를 융단 폭격합니다. 방송에 앞서 아직 진성호 방송에 구독자가 아니신 분들은 붉은색 구독 버튼 눌러주십시오. 더 좋은 방송으로 보답하겠습니다. 자,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산하 인터넷 선거보도심의위원회가 계속해서 발표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문제가 제기됐는데 이렇게 답했다. 자, 최근 걸 보면 진중권 전 교수의 발언을 인용해 전한 언론 보도에 공정보도 협조 요청을 했습니다. 진중권이 이재명을 비판하니까 이걸 따서 제목을 달고 한 걸 갖다가 문제 삼은 모양입니다. 자, 이재명 캠프가 조선미디어그룹의 보도가 불공정하다며 제기한 심의 신청, 이 신청과 재심이 잇따라 기각되고 있습니다. 자, 인터넷 선거보도심의위원회가 15일 홈페이지에 올린 지난 12일 조치 내역을 한번 보겠습니다. 대장동 개발 특혜 사건을 다룬 기사 6건을 심의했습니다. 그리고 서울경제와 이데일리의 공정보도 협조 요청을 시장경제와 그리고 조선일보에는 기각을 결정했습니다. 3건입니다. 자, 그런데 공정보도 협조 요청이라는 것도 가장 수위가 낮은 조치입니다. 강제성도 없습니다. 안 해도 그만입니다. 자, 이걸 보면 분명히 지금 인터넷 선거보도심의위원회는 조선일보의 손을 들어준 겁니다. 자, 그동안에 해왔던 건 더 심합니다. 자, 그러면 이번에 공정보도 협조 요청을 한 기사가 뭔지를 볼까요? 이런 것도 지금 문제가 됩니다. 진중권, 곽상도 아들 퇴직금 50억, 초대형 사기극, 이재명 역할 무엇이었나? 서울경제. 진중권, 곽상도 자 50억 원 뇌물, 이재명이 사업 설계, 이데일리 기사입니다. 이 제목 아마 이런 것 때문에 이의 신청을 한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이 심의 신청에 대해서 이 협조 요청을 한 겁니다. 협조 요청, 공정보도 협조 요청, 아무런 강제력이 없는 겁니다. 자, 두 기사를 살펴보면 진중권 전 교수가 SNS 계정에 올린 기사를 그대로 인용했습니다. 진중권 전 교수는 직원이 퇴직금으로 50억을 먹을 정도라면 초대형 비리 사건이다. 그러면서 남은 문제는 이런 말도 안 되는 사업의 설계를 누가 했느냐, 그리고 이 사업의 설계에서 이재명 시장의 역할은 무엇이었느냐이다. 이게 사기극임을 몰랐다면 철저히 무능한 것이고 알았다면 부패한 것이다. 이렇게 주장한 겁니다. 이걸 인용해서 기사를 올렸는데 이걸 가지고 지금 심의 신청을 한 겁니다. 이쯤 되면 이재명 캠프는 무슨 언론을 장악하려고 작정한 거 아닌지 참 의심이 됩니다. 이와 관련해서 인터넷 선거보도심의위원회는 선거 시기 명확히
이 확인되지 않은 사안에 대해 특정인의 일방적 주장만을 신청인 척의 입장이나 반론 없이 보도한 것은 유권자를 오도하거나 특정 후보자에게 유불리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판단했다. 공정보도 협조 요청을 했다고 말했습니다. 그렇지만 이거는 뭐 조찬에도 관계없습니다. 강제성이 없습니다. 자, 어쨌든 이걸 보면 지금 이재명 캠프가 언론을 보는 시각을 알 수 있습니다. 표현의 자유, 언론의 자유, 이재명이 대통령이 되면 정말 독재국가 될 것 같습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런데 이날 인터넷 선거 보도심의위원회는 조선일보 보도 3건은 모두 기각 결정했습니다. 역시 조선일보 기자들이 기사를 잘 쓰는 모양입니다. 이재명 캠프는 이런 기사들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이재명 캠프는 부인했지만 대장동 설계 의혹 유동규 캠프 일본다. 그리고 단독 이화영 보좌관 출신이 화천대유 임원 경찰 곧 소환해정. 자, 그런데 이게 무슨 문제가 있다고 심의를 신청합니까? 이걸 보면 언론을 지켜보는 이재명 캠프의 정말 수준 낮은 언론관이 드러난다는 생각이 듭니다. 또 이재명 캠프는 앞서 기각 결정을 받은 화천대유 천화동인 사명의 주역 64개가 들어간 까닭은 기사에 재심을 신청했으나 인터넷 선거 보도심의위원회는 기각을 결정했습니다. 자, 이재명 지사 키워드 대동세상 두 회사와 연관이 있는 것 아니냐는 야당의 주장을 담았는데 이걸 가지고 그러면 무슨 야당 주장은 조선일보는 쓰면 안 됩니까? 이재명 기사만 받았어야 됩니까? 이재명이 부르는 대로 언론 기사를 쓰면 그게 무슨 언론입니까? 자, 어쨌든 이 기사는 재미는 있습니다. 이재명 경기지사가 이번 대선 경선 출마 선언 등에서 대동세상을 핵심 키워드로 제시한 것에 대해서 대동이 화천대유와 천화동인에서 한 글자씩 따온 것 아니냐는 의혹을 전한 겁니다. 뭐 그런 거일 수도 있죠. 자, 그런데 문제는 지금까지 심의 결과 발표를 보면 이재명 캠프는 조선일보와 계열사 기사 19건의 심의를 신청했습니다. 이 가운데 2건이 공정보도 협조 요청, 무승부입니다. 나머지는 기각되거나 각하됐습니다. 17패를 당한 겁니다. 이재명 캠프가. 이재명 지사 캠프는 대장동 특혜 개발 사건을 다룬 기사 23건을 심의 신청했는데 이 가운데 19건 조선일보와 계열사 보도였습니다. 그리고 조선일보가 압도적으로 이겼습니다. 이재명이 참패를 한 셈입니다. 인터넷 선거보도심의위원회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산하 상설기구입니다. 선거 관련 인터넷 보도를 심의합니다. 선거 관련 방송은 선거방송심의위원회, 신문기사의 경우 선거기사심의위원회가 심의합니다. 자, 어쨌든 이재명 캠프 조선일보한테 덤벼들었다가 개망신을 당했습니다. 진성호의 융단 폭격이었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